국방부 대변인실에 이제 포디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서 있을 때가 가장 이게 기자회견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서 있을 때가 가장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상당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 같고, 여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기 북콘서트를 하려고 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과연 많은 분들이 오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방첩사령부로 이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제 혐의는 군사 기밀, 누설이 해당되겠고요. 압수수색을 받고 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제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 책을 다시 읽었고, 언론을 다시 찾았고, 군사기밀이라는 개념을 다시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법령을 다시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군이 나서서 민간인을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요. 지난번 압수수색 받을 때도 카메라 앞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건드려서는 안 될 곳을 건드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을 다시 보면서 그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근데 단 하나, 진실의 힘은 강하고요. 진실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진리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여기 와주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도 그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어 방문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정의당 의원 김종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무 지침 없이 그냥 토크쇼 막 하라고 대본 없이 그냥 막 올려보냈어요. 먼저 아까 저자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주로 제가 묻고 부박사가 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고, 시간은 한 2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뭐 언론에서 나온 얘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4일 날 책이 출간된 걸로 알고 있죠. 2월 3일 날. 3일 날. 예, 저녁에 출간됐습니다. 2월 3일 날 출간이 되고, 이제 그 날에 뉴스 토마토 저 기자분 오셨는데, 우리 최 기자님 오셨는데, 저분이 제주도 가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특종, 이 책이 나온다는 보도를 했고, 2월 제 기억으로는 5일인가? 예, 대통령실에서 드디어 부승찬 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죠? 예. 그러니까 고발할 걸로 예상하고 쓰신 겁니까? 아니요, 전혀 예상은 못했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과연 일어날까? 그게 출판의 자유도 있는 거고, 제가 거기에 뭐 사실이 아닌 거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날의 기록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대통령실에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까 하는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5일 날 저를 고소할 때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한테 발표한 내용이 가짜뉴스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반국가 사범으로 온 동네 묘사를 했단 말이죠. 그게 작년 12월 5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12월 4일 날 방송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날 4일 날 저녁 6시까지 한 방송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벌써 고소 얘기가 나온 거니까 아주 정광석화처럼 빨랐어요. 그리고 뭐 제가 거의 뭐 공공의 적이 됐는데, 그때 보시면서 그때만 해도 책을 쓰기로 결심한 상황은 아니었죠. 이제 대변인 끝나고 뭐 어디 학교 내는 데마다 다 잘려갖고요. 뭐 잘렸다고 해야 되나, 뭐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강의 하나 못 받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책을 일기를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천공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에는 명확히 육군 총장한테 들은 기억을 가지고 그날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이 과연 있었느냐. 만일 없었으면 저도 이거를 책에 담지는 못했을 겁니다. 책에는 그냥 일기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 적었거든요. 오타나 이런 것만 좀 수정해서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만일 그 기억, 제가 4월 1일 날 총장으로부터 들었던 천공 출연과 관련된 그 기억만 가지고 과연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언론에서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에 근거해서 책에 들어간 거고요.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솔직하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자, 육군 참모총장이 작년 4월 1일 날 그 육군 유도탄 전략사령부에서 부승찬 박사를 만났어요. 그때 대변인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바쁜 행사장입니다. 각군 총장도 와 있고 장관도 있고 그랬는데 그 중요하게 상의할 게 있다고. 그런데 부대변인이 이제 그때 바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로 따라온 거죠. 예, 화장실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은 생생하죠. 네. 전략사령부 사령부 건물부터 점심은 메뉴는 뭐가 나왔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어떻게 돼 있고, 헬기는 내려서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생생하죠.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고 경황이 없으니까 부승찬 대변인이 화장실 가니까 따라왔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된 겁니까? 예, 화장실 예. 안에서 예. 어. 네.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장관님, 그때 당시에 이제 장관님 계셨고요. 그 다음에 ADD 소장. 국방과학연에서 소장 있었고, 그 다음에 육군 총장,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있었고요. 바로 현황 보고가 계획돼 있어갖고, 육군 전략사령관의 현황 보고가, 미사일 전략사령관의 현황 보고가 계획돼 있어서,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랬죠. 네. 예. 그랬더니, 그냥 다가와서,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절박했던 거 아니겠어요? 육군 참모총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한남동 공간에 상당히 많은 그 군인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사령관 공간이 있고 합참의장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있고 이제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대통령실에 뺏기는 상황이었죠. 네. 자, 그래서 일단 그날은 이제 천공이 다녀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죠. 네, 예. 왜냐하면 상당히 제가 반신반의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간인이 안보 관련 기관 그것도 이제 국방부와 한남동 공간을 방문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게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또 상당한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총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전화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였고요. 그때는 이제 사실은 이거를 밝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밝혀야 됐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거를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좀 표명했었죠. 그랬더니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예. 절대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건 그게 왜 이제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김종대 전 의원님께 예. 그 천공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보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자리를 하거나 이러면 천공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은연중에 제가 천공이 왔다 갔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밀을 지켜주실 것 같더니 한 7개월이죠? 7개월 지나서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것도 비사인데 지금 이게 이제 간략하게 다 요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여기도 지금 언론인들이 와 계시지만은 제가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천공한테도 갔고
또 전 그 말씀을 최초로 이야기한 육군 총장한테도 무수히 많은 전화가 갔고 확인 과정이 반년 이상 진행이 됐죠. 예. 그러다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확인한 어떤 그것만 해도 상당히 어떤 언론으로서의 책무는 다 했다. 그래서 일단 해를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상상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이죠. 그런데 반국가 사범처럼 하면서 아주 뭐 굉장히 세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바로 고발이 이제 들어왔게 된 것이죠. 그때만 해도 부승찬 박사가 책을 쓸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고발을 당하고 정확하게 2달 후에 이제 책이 출간이 된 것이죠.